KKMD 775화 미국 3대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번역. 계엄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달린 미국 네티즌 댓글들.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시민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불과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들도 비슷한 입장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의 3대 유력지로 손꼽히는 워싱턴 포스트도 2024년 12월 4일 Martial Law, then a Reversal, An Astonishing 6 Hours in South Korea, 계엄령 그리고 반전, 한국에서의 놀라운 6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비상계엄령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권력 행사로 6시간 동안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 많은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군사 독재의 잔재를 떠올리게 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화요일 밤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그리고 시위를 금지했고 모든 대중매체와 출판물을 계엄령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했지만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의 미디어 매체들은 포고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상계엄령에 항의하며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병력을 뚫고 국회로 들어간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회를 의결하면서 결국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읽고 있던 저는 문득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및 철회 소동에 대해 미국 네티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기사 하단부의 댓글란을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무려 500개에 가까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만큼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번역하기보다는 기사에 달려있는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번역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댓글 게시자의 아이디는 제외하고 내용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나는 이미 트럼프 지지자들 중 일부가 미국 내 급진 좌파를 진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처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파시즘을 막기 위해 우파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파 역시 파시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국인들이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지도자의 야망을 분수시키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두 눈에 똑똑히 담아두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4년 후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트럼프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중요한 교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근사한 모습이다. 미국인들은 오늘날 한국이 보여주는 시민민주주의를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 마침 한국 소설가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 휴먼 액츠를 읽고 난 직후 우연의 일치로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권위주의 통치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한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미국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 트럼프의 비상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우리 역시 한국 시민 여러분들처럼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한국 시민들의 시위에서 미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시위 과정에서 한국 시민들은 자동차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을 약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뉴스들 중에 좋은 소식은 한국 군부의 대응이 비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군부는 국회가 회의를 열거나 표결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인터넷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가깝게 연결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무능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 주장을 펼친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대해 한국인들이 보여준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은 역사를 통해 두고두고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거짓 주장을 밥 먹듯 하는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재선시킨 나라도 있다. 1980년대 군부 통치하에 있던 한국 광주시의 학생들은 군부 독재 정권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 결과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다. 나는 지인인 한국계 미국인 간호사와 함께 한국의 군부 독재 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함께 대학을 다녔던 학생들이 어떻게 군인을 바보 취급하며 놀렸는지를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을 때면 일부러 독재 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리는 시기였다. 캠퍼스 안 공기가 최루탄으로 가득 차면 시험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방금 한국에 사는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계엄령 시도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윤석열을 부패하고 무능한 광대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였다. 게다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비록 한국 정치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계엄령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마저도 한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표했고 대한민국 법률이 수여한 권한에 따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을 부결시켰다. 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미국에서 쿠데타 시도가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들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인들이 우리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한국의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미국에서 발생했던 쿠데타 상황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 여당에게 권력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니 쿠데타, 영어로는 셀프 쿠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박정희의 10월 유신, 전두환의 5.17 내란 등을 취니 쿠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이 취니 쿠데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당 미국 네티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미국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미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비슷한 취니 쿠데타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도널드 트럼프가 불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 사태가 발생했던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당시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2020년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하고 취니 쿠데타를 획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걱정이 제기되었는데요. 실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댓글을 달아놓은 미국 네티즌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습격 및 점거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던 미국 시민들과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시도를 막아낸 한국 시민들을 비교하며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네가 한국 육군에 소속되어 있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공공장소에 나갈 때
쥐 죽은 듯 조용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국회에 난입해서 들어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을 밀어내고 멍청이들아, 그게 너희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철회 요구 투표를 막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죽음을 돕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너희 한국 육군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같은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국회에 투입된 MZ세대 군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해당 미국 네티즌은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않은 채 뉴스로 보도된 일부 자극적 영상만 보고서 한국군을 싸잡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미국 네티즌이 그 주장에 대해 한국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반박합니다. 당신이 한국군에 대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한국의 본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우선 한국 국민과 한국 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무엇보다 한국 국민 전체가 한국 군과 매우 친근한 관계다. 한국에 있는 모든 남자는 최소 2년은 군대에서 복무해야만 한다. 한국인들에게 군인이란 그저 내가 모르는 타인이 아니다. 그들은 친구이자 이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시민, 정치인, 한국군이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정치 혹은 정치인들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독재자 그리고 독재를 원하는 권력자들과 결사적으로 싸워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너무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만 했었다. 어쩌면 최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독재를 지향했던 윤 씨는 한국인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무관심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확실히 그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다만 그가 남긴 트라우마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남긴 해로운 영향이 걱정될 뿐이다. 만약 미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며 군용 차량 앞을 온몸으로 막아서거나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밤중에 울타리 혹은 창문을 뛰어넘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3시간 만에 단 하나의 이견 없는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표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다. 존경한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이용해 입법부와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도 한국 시민들처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의연하게 일어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때 잠재적 독재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한국군은 계엄령을 따랐지만 한국 시민들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았다. 한국 국민들이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나는 한국 군조차도 1981년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억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을 볼 때마다 LG나 삼성 등을 생각하곤 했었다. 지금 한국은 똑똑한 시민들이 살고 있는 제대로 잘 굴러가는 나라가 되었다. 이번 뉴스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지만 한국 시민들과 그들의 대표가 나서서 상황을 훌륭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그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은 한국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극도의 비상사태였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극도의 시급함이 필요했다. 나는 한국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19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경찰과 병력을 뚫고 계엄령 철폐를 위한 표결에 나섰고 190명 전원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표결안을 처리했다. 진정한 의미의 합의는 바로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요 일간지 The Washington Post가 2024년 12월 4일에 게재했던 기사 Martial Law, then a Reversal, An Astonishing 6 Hours in South Korea 계엄령 그리고 반전, 한국에서의 놀라운 6시간에 달려있는 미국 네티즌들의 댓글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및 외교 분야에 지우기 힘든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서구 그 어느 국가에도 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져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까지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